하지만 절개가 있는 수술인 만큼 환자분의 피부 특성이나 체질에 따라 흉터가 붉어지거나 약간 두꺼워지는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베크 성형외과 김준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유증 수술을 고민하시는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바로 수술 후 흉터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관리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하면 가슴에 흉터가 크게 남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현재의 수술 방법에서는 흉터가 어떻게 남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눈에 띄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개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유증 수술에서 절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륜 및 경계를 따라 절개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겨드랑이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겨드랑이 절개의 장점은 가슴 앞쪽에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선 조직이 위치한 가슴 중앙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수술 기구를 조작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선 조직이 크거나 단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제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상에서는 유륜 및 경계 절개 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유륜과 주변 피부의 색이 바뀌는 경계를 따라 절개하기 때문에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숨겨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유선 조직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증의 원인이 되는 유선 조직을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거 수술과 현재 수술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지방흡입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여유증 수술이 상대적으로 큰 절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피부 처짐이 동반된 경우에는 가슴 아래쪽을 절개하여 피부 절제와 조직 제거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절개 길이가 3cm에서 길게는 8cm 이상이 되기도 했고, 상체를 노출했을 때 흉터가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혈을 배출하기 위해 수술 후 드레인, 피주머니를 삽입하는 과정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수술 기법과 장비가 많이 발전하면서 지방 흡입과 유선 조직 제거를 최소 절개로 동시에 시행하는 방식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륜 아래쪽에 약 1cm에서 2cm 정도의 작은 절개를 통해 수술이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개 위치가 유륜과 피부의 경계선에 위치하기 때문에 회복이 진행되면 흉터가 비교적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출혈 관리와 수술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드레인, 피주머니를 사용하지 않고 수술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에 비해 수술 흉터는 훨씬 작아지고 눈에 띄는 정도로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개가 있는 수술인 만큼 환자분의 피부 특성이나 체질에 따라 흉터가 붉어지거나 약간 두꺼워지는 비호성 반응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가슴 부위는 피부 장력이 비교적 강한 부위이기 때문에 일부 환자에서는 흉터가 조금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흉터 치료를 통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트리암시놀론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흉터가 두꺼워지는 초기 단계에서 흉터 조직 안에 소량의 주사를 투여하면 과도하게 증식한 흉터 조직을 억제하여 흉터의 두께를 줄이고 붉은기를 완화하며 피부 표면을 더 평평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치료를 통해 대부분의 경우 흉터가 훨씬 눈에 덜 띄는 형태로 안정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여유증 수술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절개 크기가 크게 줄어들었고, 흉터 역시 유륜 경계에 자연스럽게 숨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술 후 흉터가 두꺼워지는 경우에도 주사 치료와 흉터 관리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증 수술을 고민하시면서 흉터가 너무 크게 남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다면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베크 성형외과 김준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